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환율이 위험하다. 환율과 시장의 가까운 미래. 요즘 환율이 왜 이럴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환율 시장을 보면은 환율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환율을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 환율 흐름의 약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언제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환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환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 중 하나로 환율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가 꼭 체크해야 할 지표로 바로 원달러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유로 달러 환율을 들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체크는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환율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단순하게 숫자, 돈의 개념이지만 좀 더 넓힌다면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돈의 흐름,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율의 동향을 살피는 거고요. 자, 이런 거대한 돈의 흐름은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 달러원 환율이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안 그래도 변동성이 큰 편에 속하는 원화 환율, 유난히 요즘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 환율과 동조되던 원화 환율이 지금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추세적으로 상승이 이어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율을 짚어본다면 시장의 미래가 보일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습관을 한번 들여본다면 향후에도 우리가 스스로 시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강약은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 뭐와 관련이 깊으냐? 바로 유로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따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역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와 유로 환율이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자,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에 위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달러 인덱스를 측정하는 통화 바스킷에서 유로화가 5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유로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머징 국가로서 유로 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이렇게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알겠지만 유로화와 달러 인덱스는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약간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 별도로 조금 취급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차트 한번 보면요, 지난 2018년부터 자 2021년 현재까지 약 3년 동안의 달러와 유로 그리고 원화 환율 차트입니다. 자, 여기 보라색 선이 달러 인덱스고, 자, 그리고 밑에 파란색 선이 유로 달러 환율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보라색과 하늘색 차트 거의 비슷하게 반대로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데칼코마니에 가까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여기 기준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은 거의 뭐 데칼코마니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에 반해서 여기 검은색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유로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조금 더 크게 떨어지고, 그리고 오를 때는 기울기가 더 많이 오르고, 뭐 이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트 바꿔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달러 인덱스와 유로 환율 거의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에서는 낙폭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방향성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달러 인덱스는 유로 환율하고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거고요. 지금 모바일로 보는 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흐릿하게 회색 선을 이렇게 그어놨습니다. 자, 바로 원화 환율인데요. 원화 환율 떨어질 때
때는 기울기가 유로 환율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또 유로 환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조금 더 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과 유로 환율만 봐도 2021년 들어서 자 이만큼 자 유로 환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원화 환율은 조금 더 기울기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차트인데요. 자 2020년 3월에 팬데믹 때 떨어질 때도 원화 환율은 유로 환율보다 더 크게 떨어졌던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이만큼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반등한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자, 원달러 환율과 유로 환율 추세적으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유로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의 어떤 흐름이나 방향성을 가늠할 때는 유럽 경제, 유로 환율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것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요인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이 경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로 환율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유럽 경제라고 할 수 있겠고, 달러 인덱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 역시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돈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대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쨌거나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말이죠. 자 달러 인덱스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경제, 유로화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의 상관관계,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21년 경제 회복의 관건은 바로 백신 보급과 소비 증가에 있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미국과 유럽이 지금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 보급률, 자 미국과 영국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서구권 국가들 중에서는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미국에서 백신 보급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예상보다 강한 달러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옐런 미 재무장관은 최근에 2100조 원 부양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자 지금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이것도 사실 달러 인덱스와 자, 상당히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100조 원이라는 돈을 풀게 되면 어쨌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 즉 달러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달러 약세 요인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 고용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측면으로 자, 다시 호황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강달러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전제는 유럽 및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침체기를 겪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지만, 어쨌든 나 홀로 호황으로 갈 경우에는 강달러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이죠. 자,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럽은 지금 봉쇄 해제가 지연되고 있고 백신 보급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ECB 총재는 유럽은 여름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부양책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자, 미국의 경우에는 빠른 백신 보급이 전개되고 있고 경제 회복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경제 소비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양책이 예고되고 있고 경제 회복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럽은 백신 보급이 지금 예상보다 부진하고 봉쇄 지속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자, 2분기 이후에나 본격적인 백신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ECB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3분기 여름부터 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지금 2분기부터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지만 유럽은 조금 더 늦은 3분기부터 강한 면모를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그리고 유럽 경제의 회복 지연은 달러 강세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경제의 속도다. 미국과 그리고 유럽, 한국, 중국 등 이머징 국가의 경기 회복 속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서 통화 가치가 춤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빠르냐, 유럽이 빠르냐. 한국과 중국은 회복 속도가 빠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 흐름의 중요한 변수인 유럽은 기대 이하의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은 기대 이상의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내수 위축에도 수출 호조,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진 일부 완화되고 있다. 1분기 수출이 전년비 10에서 12%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역시 중국은 화랑이고 상반기에도 경기 개선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원화 가치 상승, 원화 강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유럽은 기대 이하라는 점이 원화 강세를 제한하는 암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한 가지 미국은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와 경제 회복은 달러 유동성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되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다소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출 호조는 사실 원화 강세의 요소가 되지만 이미 선반영된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크게 달러 약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 바로 유럽 경제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좀 더 주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유럽 경제의 기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기대 이상입니다. 자, 백신 보급이 키포인트인데 백신 보급이 잘 되고 있느냐, 잘 못 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 개선 기대감 상승하고 있고 부양책으로 기름을 부으려 한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럽은 2분기 이후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원 환율은 2월 내내 방향성을 잡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월 내내 조정이 지속되면서 주린이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 여기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실적 개선주, 자, 2월 내내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건데요. 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실적 개선주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